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실현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수업 실현 피드백을 하실 때 내 거를 피드백하든 다른 사람 거를 피드백하든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업 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와 관련된 혹은 말하는 속도 등 이런 것과 관련돼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적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전개가 어떻다든지 순서가 어떻다든지 아니면은 개념 설명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표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평가표는 수업 실현 평가표를 구글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옛날 파일이긴 하지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오늘은 수업 외적인 거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길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최대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피드백,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초반에 잡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초반에 잡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버릇으로 남고 본인이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이 계속 있어서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신경 쓰셔서 보셔야 하는 점이 뭐냐면은 목소리의 크기와 그 다음에 속도예요. 자,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마이크를 쓸 때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쩌렁쩌렁 울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크게 복성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셔야 하고요. 동시에 속도를 적당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말이 너무 빨라서 랩하듯이 수업을 해버리면은 수업이 지나치게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전달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지루하게, 루즈하게 천천히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조금 저하되고요.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적당한 속도라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회과 계열은 말 속도가 조금 빨라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그보다 더 극단적으로 빨라지지 않게끔 그렇게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은 말 빠르기를 잘 조절할 수 있냐면은 발음을 신경 쓰면 돼요. 자, 말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저처럼 일부러 이렇게 입모양을 조금 크게 해가지고 발음을 하다 보면은 말의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발음을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까지는 아니지만 내 입모양을 크게 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입모양을 안 움직이면서 하는 스터디언이 있거나 혹은 내 자신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걸 집중해서 좀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말 같은 경우에는 크기, 속도, 그 다음에 발음 요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선 처리예요. 자, 시선을 지금 저처럼 카메라를 쳐다보듯이 이렇게 정면을 보셔도 되고 심사위원을 쳐다보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학생이 앉아있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을 쳐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한 번에 훑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무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허공, 천장이나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칠판이에요. 판서를 하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판서를 할 때 칠판만 쳐다보진 않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질문을 하면서 판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해놓고 답변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판서를 하는데요. 이때 흔히들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칠판을 보면서 판서를 하면서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학생들에게 등을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한 번 한다고 바로 감점되진 않겠지만 계속되면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칠판을 보면서 최대한 봤다가 학생들 봤다가 판서를 하다가 학생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질문이나 발표에 내가 피드백을 해줄 때는 판서를 하면서가 아니라 무조건 학생들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시선 처리를 주의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선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지적을 많이 받았기도 하고 많이 했기도 했던 상황인데 동선 자체가 이제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동선이 끼게 되면은 동선을 자유자재로 적당히 사용하게 되면은 수업을 조금 내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초반에 신경 쓰시면 좋은데요. 너무 한 군데에 있진 않은지 한 군데에 정착을 해 있는 거죠. 교실 한가운데에 서서 그냥 계속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지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하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은지 이거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세 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왼쪽에서 개념을 설명하다가 한 박자 쉬고 오른쪽을 가서 질문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거든요.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골고루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너무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지나치진 않은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도 사실 있긴 한데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사이드는 뭐냐면은 표정과 제스처. 자,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이 될 경우에는 수업 전체적인 게 아주 좋아져요. 그러니까 표정이 내가 너무 울상이거나 너무 이제 뭐 화를 낼 것 같은 표정이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도 손이 너무 이렇게 정신 사나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는 건 좋습니다.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지나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는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너 발표해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툭툭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스처가 조금 잘못된 경우에 이거를 초반에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피드백 때 지적을 해줘야 해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말 크기를 우선 복성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도 처음에는 균일하게 유지를 하시다가 강조할 때와 주의를 환기시킬 때는 말 빠르기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발음도 또박또박 입모양을 크게 하셔서 웬만하면은 잘 전달되도록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위주로 피드백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스터디원의 영상을 보고 혹은 본인의 영상을 보고서 무조건 나쁘다라든지 무조건 너무 좋다라든지 극찬이나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본인도 자각하고 있을지언정 조금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내 강점과 단점을 조금 약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초반에 나중에 막 시험 직전에 갔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아직까지 작아요?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니까 이거는 초반에만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조금 고치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점들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영상을 좀 찍는데 말이 좀 꼬이는데요. 어쨌든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에는 이제 면접 때 피드백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수업 내적인 거 또 찍어야겠죠? 그럼 다음 회에 볼게요. 자, 안녕.